일쌤, 저 솔직히 완전 불인인데요. 다들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 공부할 시기라고 해서 이참에 부동산 공부 좀 하려는데 아무래도 좀 막막해요. 아무래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혹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냥 네이버 부동산으로 계속 시세 보다가 내 종잣돈에 좀 맞다 싶으면 어쩌다 임장이나 부동산 한번 가보고 그런 식이에요. 실행파군요.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실행이에요. 그래도 부동산의 입지 정도는 먼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입지요. 그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교상자.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보실래요? 네? 교구상자요? 아니, 교구상자가 아니라 교교상자예요. 근데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게 뭔데요? 입지의 4가지 요인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제가 쉽게 만들어 본 표현이에요. 나름 신박해서 외우기는 편할 것 같아요. 그 입지 4가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교통. 교통은 보통 직주 근접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출근과 퇴근하는데 얼마만큼 가깝고 편리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이런 직주 근접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자가용이나 버스 이용의 편의성보다는 지하철을 우선적으로 봐야 해요. 이유는 이 지하철이 갖고 있는 정시성과 편의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 본인의 거주지 근처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아무 지하철 노선이 있다고 해서 교통 요인이 좋은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서울이죠. 이 서울은 3가지의 클러스터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GBD 권역, 바로 강남 업무지구고, 두 번째는 YBD 권역, 세 번째 CBD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업무지구는 단연코 강남 업무지구인데요. 강남구에만 일자리가 무려 70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시군구 단위에서 압도적으로 1위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인 면에서도 어나더 레벨이죠. 강남은 특히 금융이나 IT 서비스 업종이 많거든요. 끝으로 이 교통을 볼 때 지하철만 봐보세요. 특히 2, 3, 5, 7 고선과 신분당선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교육인데요. 부동산에서 교육은 보통 학군이에요. 여기서 학군이란 학교와 학원의 이 시너지를 말하는데요. 대다수의 학부모님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가까운 주거지를 선호하죠. 도보권역 내에서 좋은 학교와 좋은 학원이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겠죠. 즉, 직주 근접이 돼야 교육 여건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가가 주변에 많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보시는 게 교육 여건이 좋은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초등학교는 무조건 가까운 게 최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최고겠죠. 중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많이 보내는 소위 명문 중학교 배정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에 대한 정보는 학교 알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개수가 많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많다라는 거에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을까요? 일단 학원의 개수는 최소 100개는 넘어야 학원가가 자리 잡은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입시 쪽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한 150개는 넘어야 대입 준비가 될 수 있는 곳이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세요. 끝으로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큰 요소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용하기 편리한지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알아보실 때 아파트 주변에 도서관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권인데요. 상권이라고 하면 생활 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에 마트나 편의시설이 없다면 너무 불편하겠죠? 상권은 보통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인근 상가주택형 상권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근린 업무형 상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업무 중심형 상권인데요. 쉽게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시니까 이 단지 내 상가는 친숙하실 거예요. 혹은 더 나아가서 아파트 인근에 있는 신도시형 대형 상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1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린 업무형 상권은 명동 같은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강남, 여의도, 종로 등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곳은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같은 우량 임차인이 주로 입점을 합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 스세권이죠. 바로 스타벅스가 입점되어 있는 상권요.
끝으로 신도시 상권 관련해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신도시 상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성된 지 최소 4에서 6년은 지나봐야 안정화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신도시 상권을 이용하실 때에도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아무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연인데요. 자연은 강이나 산, 바다, 호수, 공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쾌적하게 조성이 돼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자연 환경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요인 중에서 무엇보다 한강이 최고겠죠. 그래서 서초구 반포의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싸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좋겠지만 인공적으로라도 잘 조성만 되어 있다면 그 가치도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가령 광교, 동탄, 송도 국제도시, 백옷 신도시 등과 같은 이러한 신도시에 조성된 공원이나 호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맞아요. 저도 윌쌤이 말씀하신 그 신도시들을 모두 가봤는데 공원이랑 호수가 너무 예뻐서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신도시에서 조성된 공원은 초창기에는 허허벌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조성된 신도시에 거주하실 분이라면 이 부분도 직접 임장 후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교교상자 어떠셨는지요? 입지 분석할 때 이 교교상자 이것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